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요. 바로 이 보험 설계사 산재보험 관련해서 당신께서 모아오신 자료들입니다. 네, 2021년에 의무 적용되고 출퇴근 제외까지 변화가 꽤 많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 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특히 그 자료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줄여서 특고라고 부르는데요. 아, 특고, 네네. 이분들 선제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점, 이게 크고요. 또 2016년부터는 일반적인 출퇴근 중에 바치는 것도 보상 범위에 들어왔어요. 아, 출퇴근도요? 네. 이게 실제 현장에서 당신께 어떻게 딱 적용되는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죠. 당신께서 주신 자료 보니까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게 2021년 7월부터 보험 설계사분들도 산재보험, 이게 당연가입 대상이 됐다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핵심은 이거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주로 한 사업장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다. 이러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요? 네, 보험 설계사, 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렇군요. 보험료는 이제 사업주하고 반반씩 내는 거고요. 혹시 사업주가 가입을 좀 늦게 하거나 보험료를 안 냈다고 해도요. 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신께서 보상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정말요? 다행이나요? 네, 그 불이익은 이제 사업주한테 가는 거니까요. 네, 보험 설계사분들은 사실 사무실 밖에서 진짜 다양한 곳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워낙 활동 범위가 넓으시죠. 네. 당신 자료 중에도 보니까 외부 활동 중에 사고 난 사례가 있던데, 이럴 때 업무상 재해 기준이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기준이 있는 건데요. 업무 특성상 장소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날 첫 업무를 시작하려고 이제 담당 구역 같은 곳에 딱 도착한 시점부터요. 네네.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바로 직전까지 요 사이에 발생한 업무 관련 사고는 재해로 인정이 돼요. 아, 업무 관련 사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고객 방문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죠. 물론 일하다 말고 갑자기 개인적인 약속 장소로 가거나 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다친 건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사망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장시간 노동이나 엄청난 스트레스 같이 업무랑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질병까지도요? 그건 좀 새롭네요. 네, 가능합니다. 입증이 되면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2016년부터는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처리가 된다는 점. 이것도 당신 자료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것도 중요한 변화였죠.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뭐 걸어서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경로하고 방법으로 집이랑 회사 또는 뭐 업무 장소로 오가다가 다치면 보상 대상이에요. 합리적인 경로요. 네, 중요한 건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 행위를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근데 그 자료 중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건 뭔가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해요. 예외 조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 마트에 잠깐 들러서 장을 본다거나 아, 네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거, 아니면 병원에 잠깐 들러서 진료받는 거,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유로 잠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는 괜찮아요. 아, 그런 건 괜찮군요. 다행이다. 네, 다만 이것도 중요한데 마트 안에서 장 보다가 다친 것까지 보호되는 건 아니고요. 아하. 그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 보호가 된다는 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동 중 사고만. 알겠습니다. 만약에 좀 안타깝지만 사고가 나면 절차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꽤 궁금해하실 부분 같아요. 네, 일단 최소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다. 그러면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3년 안에요? 네,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때 사고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들 있잖아요. 네, 증거 같은 거요? 네, 예를 들면 목격자 진술서나 뭐 CCTV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잘 챙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증거 확보가 중요하군요. 그리고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업주 동의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당신께서 그냥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와, 이건 꼭 알아둬야겠네요.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고 혹시 개인적으로 들어둔 다른 보험 있잖아요. 그거랑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자료 보시면서 좀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산재로 승인이 나면 병원비, 이걸 요양급여라고 하는데요. 이건 공단에서 지급하고요. 네. 일 못하는 동안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오, 70%요? 네. 그리고 치료 끝나고도 장애가 나면 장애급여도 나오고요. 근데 만약 자동차 사고로 산재 처리를 받게 되면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같은 일부 항목과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 중복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건 공단에 꼭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 중에 자기 신체 사고, 자손이라고 하죠. 네, 자손요. 그 보상이나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상해보험금 같은 거, 이런 건 중복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상해보험금은 괜찮을 수 있군요. 네. 근데 실손보험은 아시겠지만 실제 발생한 의료비 기준이라 중복 보장이 안 된다는 점, 이건 좀 유의하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신께서 가져오신 자료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제 보험 설계사도 산재보험 보호 아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사무실 밖 다양한 업무 중 사고는 물론이고 특정 조건 하에서는 출퇴근 사고까지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 났을 때는 증거 확보 중요하고 또 회사 눈치 볼 필요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법조항 몇 개 바뀐 걸 넘어서요. 점점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를 우리 사회의 안전망 안으로 이렇게 포용하려는 큰 흐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사회 안전망 확대군요. 네, 당신 같은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뭐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뭐 기워커처럼 노동 형태가 훨씬 더 유연해지고 다양해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변하겠죠. 그러면 미래에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업무 관련성이라든지 통상적인 출퇴근 같은 개념이 어떻게 더 발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봐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